우박사 TV. 자, 이제 이번에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책 5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경매 MPL 학습자들의 나쁜 버릇. 학습자의 특징 10가지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버릇 10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뭐든지 처음 할 때 습관을 그렇게 들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몸에 좀 안 익히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버릇 10가지라고 제가 이제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초보 선생님들의 가장 큰 버릇이 뭐냐면 조급하다 그 얘기세요. 그리고 경매에서 누군 얼마 벌었다, 어떤 물건에 얼마에 벌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30대 입찰률을 경쟁률을 뚫어서 낙찰 받았다 하는 주변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여져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 고수 따라하기. 예,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 하실 때는 너무 고수들만 따라다니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뭐 입문자반 좀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처음에는 그렇게 좀 이제 초보자 입문자반을 가셔서 이제 뭐 임장도 같이 다니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들 따라다니고 그 고수들 얘기, 주변에 했던 사람들 얘기를 귀담아 듣는 분들은 뭐냐면, 이미 그 경험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100점은 못 받아도 한 8, 90점 받자,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투자 목적이 불분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실거주용인지 아니면 순전히 투자용인지, 장기로 낙찰받아서 보유하고 관리석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기 결정이 사전에 분명히 있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진짜 경험 쌓아야 되니까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단타해가지고 계속 돌리기, 경매가 어차피 처음 물건 골라가지고 권리 분석하고 임장하고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고 명도하고 처분하고 할 때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3천만 원짜리나 5천만 원짜리, 5억 원짜리나 10억짜리나 다 똑같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수익률보다는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여러 번 경험을 하시고 단기로 빨리빨리 처분하시고, 낙찰 받아서 처분하고 고돈 가지고 또 다시 낙찰 받고, 안 그러면 나는 이제 실수요자다, 뭐 경매로 싸게 내 집 한번 낙찰 받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 나름대로 이제 투자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나름 규모가 좀 크더라도 상가주택 같은 거, 근생 같은 거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임대로 해서 좀 꾸준히 갈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나는 여윳돈이 정말 있어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시골 내려가서 농사라도 짓게 미리 시골에 뭐 교통 좋은데 공기 좋은데 임야라도 하나 낙찰 받아 놓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현직에 있지만 주말에 또 휴가 때 틈틈이 내려가서 뭐 나무도 심고, 아무래도 이제 시골 뭐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입 목적대로 활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뭐 길게 5년, 10년 이렇게 내다보고서 지금 낙찰 받아 놓고서 조금씩 이제 고쳐가고, 이런 분들이 이 정하는 물건은 다를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본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이제 투자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입찰을 했다가 언제 빠지고 나올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해보면 실제 계획했던 대로 부동산 투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냐, 그러지는 않더라 얘기세요. 책에다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는 해보면 내 마음대로 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의 가장 어려운 점이 책에 이렇게 간단히 써놨지만, 매도 타이밍을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냉정히 한번 물어봅시다. 매도 타이밍을 정했다 그래서 그게 내 마음대로 그 매도가 되나요?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팔 때는 당신 마음대로. 여기서 당신이라는 말은 내 물건을 사주는 매수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내 마음대로 팔리지 않는다 그 얘기세요. 살 사람 마음대로 팔린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매 물건을 선정하는 지역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안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내가 이제 잘 아는 지역의 물건들, 그 다음에 내가 그 감당 가능한 금액 이하의 물건들을 낙찰을 받으셔야 나중에 끝까지 버티고 그 매도 타이밍에서도
매수자를 이겨먹을 수 있다 그 얘기세요. 하지만 세 번째로 경매로 벌었다는 사람의 말에 잘 현혹되세요. 그런데요, 경매는 남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수익이 높은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꼭 접두사가 들어가야 돼요. 잘 해야 돈을 버세요. 그리고 버틸 수 있으셔야 돈을 버세요. 굉장히 좋은 물건 낙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버티지 못해서 속된 말로 총알이 딸리고 생활비 안 나오면 그거 매각하셔야 되잖아요. 매각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배 아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4번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책 가지고 또 유튜브로 이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 그 응찰을 해봐라 그러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뿅아리가 자신감 있으면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으세요? 독수리 밥밖에 더 되겠어요? 심하게 말했나요? 그건 아니고요. 좀 조심합시다라는 애정이 충고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분기탱천해서 뭐 경매 시작하자마자 뭐 떼돈 벌었다 그런 말은 귀를 닫으시고 그거는 당신 얘기고 라고 한 다리 건너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 그 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결단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험 부족은 해보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아무리 제가 입찰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뭐 방법 또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원칙이나 뭐 비법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그렇잖아요. 경매는 어쩔 수 없이 경험이에요. 5건 응찰해 본 사람하고 10건 응찰해 본 사람하고 10건 이상 응찰해 본 사람하고 어떤 물건을 고르는 거라든지 입찰 가격 정하는 거라든지 수익률 산정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들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두 건 하고 1, 2년 하고 하다 말 분들은 차라리 공부를 시작하지 말으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한두 건 하고 1, 2년 해서 결판이 나는 그런 투자판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로또 사재기 하는 그런 판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그 뭐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책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 책에다 인용한 적도 있는데요. 아무튼 길게 오래 갑시다 하세요. 길게 오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다. 이것도 어쩔 수가 없으세요. 결국 이제 경험 부족이라든지 결단력 부족이라든지 이제 상황 대처가 늦는 것들은 지금에서는 너무 그렇게 마음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학습하고 교육이 이제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찍기로 결심한 것 중에 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젊고 직장 다니고 지방에 사시는 분, 그 다음에 돈이 없는 분들, 이런 4가지 조건을 한번 뚫어보고 싶은 분들이다 그 얘기죠. 유튜브가 좋은 게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주말반을 2012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8년 9년째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주말반을 못 듣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중에 강좌를 안 하냐, 혹시 지방 강의할 계획이 없냐, 그래도 어쨌든 입문이라도 좀 제대로 하시자 그러면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박사 은근히 지자랑하네 하실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경매판에 저처럼 오래 살아남고 경매 MPL판에서 저처럼 책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정통으로 공부하고 또 유튜브까지 이렇게 찍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냥 그렇게 보이실지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 권리분석 책이 다 끝나고 나고 배당표 책까지 다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나면 선생님들도 그래 그냥 믿을만한 사람이었네 하시는 느낌은 드실 거예요. 초보 선생님들한테 희망을 좀 드리고 싶으면 그럼 우박사 당신은 언제까지 이 판에 있을래? 늙어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려서 숫자가 10인지 100인지 1000인지 구분이 안 될 때까지는 이 판에 있을 생각입니다. 좋잖아요?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만하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선생님들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을 무시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매 시장을 한번 보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뭐 시장에서 이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경매 시장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매 시장은 그래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든지 정부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IMF 때부터 지금 그 문재인 정부까지 수십 차례, 뭐 100몇십 번 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규제 정책이 되든 완화 정책이 되든 실시되는 도중에 한 번도 경매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정책이 발표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경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든 완화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할 필요는 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큰 게 뭐냐면 국내 경기. 근데 국내 경기가 좋은가 나쁜가, 국내 그것이 미시 다 따져보고 이게 세계 경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부동산 경매 시장이 차지하는 이 슈어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극히 일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또는 이제 그 내수 시장의 경제 어떤 상황이라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이 정부 정책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규제책을 펴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투자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언제 시작하냐? 국내 경기,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시장을 한번 보자, 그 얘기세요. 국내 경기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동산 시장도 대체로 좋을 거예요. 국내 경기도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도 좋아지면 죄송하지만 경매 시장은 나빠요. 반대로 국내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나빠질 거예요. 그럼 어쨌든 정부가 완화책을 쓰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쓰네 하더라도 실제 내수 시장이 안 받쳐주는 상태에서 그냥 따로 떨어져가지고 부동산 시장만 잘 먹고 잘 살기는 어렵거든요.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고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그 무시해 주시고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갑니다 하면 동의를 해 주시자. 그러면 국내 경기 안 좋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시장 안 좋으면 경매 시장은 좋아요. 시장은요 출렁이면서 흔들리면서 갑니다.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여기고 여기잖아요. 무시하고 경매 시장만 보자 그 얘기죠. 그럼 경매는 투자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 여기 이제 장기 추세선에서 여기 부분인 호황시장, 호황기일 때하고 불황기일 때하고 요 아래 빨간 선 아래쪽에 이제 불황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경매는 언제 해야 되냐? 죄송하지만 여기가 아니다 그 얘기. 여기다 그 얘기. 경매 시장은 언제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하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매 시장은 시차를 두고 좋아집니다 그 얘기죠. 다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경매 시장을 이루고 있는 축이 3개가 있습니다. 입찰자, 입찰률, 낙찰가율.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경매 시장이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자 수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어요. 입찰자 숫자가 줄어드니까 모두 낮아지면 입찰률도 낮아져요. 입찰률이 낮아지니까 모두 낮아지면 낙찰가율도 낮아져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감정가 대비 85% 낙찰됐던 게 75% 낙찰되고, 한 번 유찰됐던 게 2번 유찰되고 그런다 그 얘기죠. 언제? 부동산 시장이 나빠질 때. 그럼 쭉 따라가 보자면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지면 경매 시장에서 입찰자 줄어들고 입찰률 낮아지고 낙찰가율 낮아져서 결국 뭐가 올라간다? 경매 시장이 좋아진다. 왜?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권리 분석, 배당표를 쓰실 줄 아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전체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시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동호회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물건이 하나가 월요일날 낙찰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 그런 거 하는 동호회도 있어요. 미리 만나서 낙찰가를 맞추기, 그 다음에 입찰자 숫자 맞추기.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건본을 주고서 이게 이제 몇 명이 응찰하고 입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점치기 해가지고 이제 그 가격에 가장 큰 사치에 맞추는 분들한테 조그맣게 시상식하고 하는 이제 그런 동호회도 본 적이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관심 있는 물건이면 설령 응찰을 못 하시더라도, 응찰을 안 하시더라도
이제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얼마에 낙찰된가 이제 미리 한번 점도 쳐보고 또 나중에 낙찰된 거 보고서 결과를 보고서 얼마에 낙찰이 됐네 하는 것들도 이제 그 어떤 뭐 추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이제 모의 투자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드리는 당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